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벌써 12월이고 이 영상이 아마 12월 말 정도부터 올라갈 것 같네요. 시간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2026년에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세 가지 컨텐츠로 이제 쭉 시리즈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번에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되냐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되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이슈가 나오는 게 법인 전환을 해야 되냐 이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좀 법인 전환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럼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가 세 번째. 그래서 1, 2, 3편을 한번 쭉 제 나름대로 편하게 쉽게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스토리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 풀어 보겠습니다. PD님 나중에 독립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본인의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뭔가 언젠가 본인이 뭔가 사업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 거는 사업자를 내야겠죠?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로 내야 되냐 개인 사업자로 내야 되냐 이거부터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은 한번 잘 생각해 봐. 알겠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개념 그리고 장단점을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냥 사업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나 본인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거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별도로 있는 주식회사처럼 별도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업체가 내 자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자,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 개인 사업자 운영해서 매출을 1,000원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 비용을 써보니까 500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에서 500 빼면 1년에 500원을 번 거죠. 이익. 자, 여기서 개인은 이 1년 동안 500 번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냅니다. 5월에 소득세를 한번 내고 그럼 얼마 남아요? 400이 남죠? 자, 이 400을 아무렇게나 쓰셔도 돼요. 어떤 거냐면 사업체랑 내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도 들어오고 돈도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1년에 남는 게 있을 거고 거기에서 먼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럼 남는 거는 본인이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1년에 남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제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그림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1년 중에 그냥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에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뭐 통장에 잔고가 남겠죠. 그거는 이제 아무렇게나 가져가서 생활비를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1년에 한 번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중에 마음대로 쓰잖아요. 이걸 생각 안 하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맨날 5월에 세금 낼 돈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개념은 사업체랑 나랑 똑같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용 뺀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남는 거는 내가 아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정도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법인 사업자는 나 개인과 다르다고 표시를 했죠. 자, 이거 어떤 거냐면 법인 사업자는 거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됩니다. 쭉 땡땡.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요거는 개인이잖아요. 법인이잖아요. 이게 법법자의 사람이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팔다리가 없다 뿐이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에서 인격체를 부여한 별개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땡땡은 내가 아니에요. 이건 같은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럼 이제 대표이사가 되겠죠? 대표가 되는 거고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투자금을 내가 100% 조달을 했다. 그러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같겠죠? 대표이자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법인이라는 존재가 팔다리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운영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주주는 요거랑 별개의 의미죠. 그냥 말 그대로 법인에 투자한 사람, 자본금을 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법인 설립하다 보면은 이게 대부분 일치하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조그만 법인들은 대표와 주주가 거의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게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2명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분이 쪼개져 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표가 될 거고 2명이 뭐 지분이 5대5라고 합시다. 그럼 대표와 주주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되지는 않겠죠? 법인이 점점 쪼개지는 겁니다. 투자도 받고 주주가 여러 가지 사람이 협력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은 개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다. 그리고 개인은 대표와 주주의 존재로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근데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같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도의 개념을 잡아보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아요. 이 법인은 운영하니까 1년에 매출 1,000원 나왔고요. 비용이 500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개인과 요거죠. 개인 사업자는 본인 월급을 비용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월급을 비용 처리한다는 자체가 이제 모순이잖아요. 근데 법인은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얘가 얘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남남이에요. 그래서 돈을 똑같이 매출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대표로서의 급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200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300이 남죠. 여기 500이었는데 200에 급여 처리하니까 300
300이 남아요. 그럼 300이 남는 거에서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법인 한 30원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당기 순이익이 270원이 남아요. 여기서 아까 전에 대표와 주주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대표로서의 권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말 그대로 근로자예요. 대표도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여 처리하고 이익이 남고 법인세까지 다 내고 당기 순이익 270원이 남았어요. 1년에 한 번 요걸 기준으로 이제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배당은 뭐냐? 이 주주니까 받아가는 겁니다. 대표는 급여를 받아가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보상은 급여로 받아가는 거고요. 주주로서의 권리는 이걸 모든 걸 다 내고 난 다음에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사업체가 내가 똑같으냐, 사업체가 나와 별개의 인격체로 존재하느냐 이고,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본인에 대한 급여는 인건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대표로서의 권리는 급여로서 가져가는 거고, 주주로서의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기는 이제 남는 거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를 냈다고 했잖아요. 급여 받아가잖아요. 세금 떼겠죠?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의 세금은 또 따로 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200을 받더라도 이게 다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세금이 나와요. 개인 세금이.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70원을 다 받는다고 가정해봐요. 270원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세금을 또 떼고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 완전 남남입니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설립 절차 뭐가 더 쉬울까요? 개인이 쉽겠죠? 개인 사업자는 내가 이거 사업자를 내고 싶어요.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할게요.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 세무서가 신청하면은 그냥 사업자 등록이 바로 나오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법인은 이게 별개의 인격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법무사님, 뭐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이 법인을 먼저 만든 다음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딱 봐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가 될 거고, 자, 이제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요게 소득세율이고요. 요게 법인세율입니다. 소득세율은 이거 기준이에요. 쓰고 남은 거 얼마를 벌었냐, 뭐 1,400만 원까지는 6%, 5천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 1.5까지는 35%, 38%, 40%, 42%, 45%. 여기 플러스 지방세까지 붙어야 돼요. 10%. 그러니까 최고 세율까지 가면은 거의 절반인 거죠. 10억 넘어가면 절반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법인세는 요거 매출에서 비용, 급여 처리 다 한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 3천억까지는 21%, 3천억 아무리 많아봤자 24%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율만 봤을 때 여기 훨씬 높죠. 세율 자체도 높고 이 구간 봐요, 구간. 이거는 200억까지가 19%인데 여기는 10억 넘어가면 거의 절반을 떼간다고. 다시 정리하면 개인 소득세는 어쨌든 촘촘하고 되게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법인세는 널찍널찍하고 세율도 낮은 구간입니다. 당연히 이 급여도 이거랑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급여도 개인 소득세니까 내가 급여를 뭐 3억 받는다, 5억 받는다 그러면 한 40% 정도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렇게 가져간다, 법인이 이렇게 가져간다. 그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금은 어느 구간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급증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세금이 엄청 높죠? 이익이 낮은 구간에서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데 점점 높아지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르게 세금을 부담하는 구간이 생겨요. 자, 이제 법인 사업자는 비교적 낮겠죠? 세금 부담만 봤을 때는. 이 세금은 개인 소득세, 법인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담 급증, 그리고 비교적 낮다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자금 운용 측면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 사업자는 제가 이거 마음대로 빼고 넣고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중에 통장에 남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모자라면 넣어도 되고, 자금 운용이 자유롭죠. 자, 반대로 법인은 어떨까요? 자유롭지 않겠죠. 비교가 돼야 되니까. 자, 지금 개인 기준 판단하는 겁니다. 개인이 내가 뭔가 이제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오려면은 급여, 세금 다 떼고 가져와야 되고요. 배당 다 떼고 가져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남남이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뭔가 가지급금이라는 약간 찝찝한 그런 용어, 계정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남남이니까 금전대찰 계약서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면 문제는 없어, 이자 내고 하면은. 근데 임의적으로 돈을 막 내 돈이다 하고 막 뺐으면은 어쨌든 문제가 생긴다. 원칙적으로는 급여와 배당으로 세금 다 낸 다음에 돈을 가져와야 된다는 엄청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자, 책임범인데 뭔가 회사가 잘못됐어요, 망했어. 그럼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야. 사업체가 망하면 어쨌든 개인이 다 뭔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법인은 뭔가 PD님이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봐요. 삼성전자 망하면 책임을 져? 안 지죠. 그냥 원칙적으로는 주주는 그냥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한 책임과 비교되는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좀 유용한 점인데, 반대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주주는 이제 투자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건데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이제 해보면은 법인이지만 대표들이 뭔가 돈을 빌릴 때, 뭔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럴 때 대표 개인이 연대 보증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 범위는 개인이 무한 책임으로 좀 더 높다,
정도로 이제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본 조달이에요. 요거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말고 말 그대로 누군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투자가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가?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진짜 의미의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이런 주식이란 형태가 없잖아요. 개인 사업자 형태로서는 뭔가 투자 유치가 어렵다. 대신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는 가능하죠. 이게 주식회사가 주식이 다 쪼개져 있고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긴 합니다. 자본 도달, 투자 유치는 법인 사업자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관리를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운영하면 관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금 입출금이라든지 회계 장부라든지 뭐가 더 쉬울까요? 개인이 쉽죠, 당연히. 개인 사업자는 물론 이제 기장이라는 걸 하지만 뭔가 이제 법인 사업자처럼 일원 하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장부에. 그거보다는 개인 사업자는 난이도가 낮고 대신 법인 사업자는 어쨌든 법인과 개인이 별개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입출금을 다 장부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관리 비용이 법인이 더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개인 사업자를 해야 돼, 법인 사업자 해야 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회사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뭔가 상담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해야지 개인 사업자 맞을 것 같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론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뭔가 내가 혼자 그냥 적당히 남기면서 뭔가 편하게 그래도 뭔가 처음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은 개인 사업자가 맞을 것 같고요. 대신 나는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투자 유치도 생각이 있고 뭔가 진짜 회사라는 사업 그리고 브랜드를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법인으로 좀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뭐 사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개인 사업자는 약간 장사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장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사업이라는 느낌, 그냥 워딩 자체에서 발생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장단점만 비교해 보시고 아, 나는 개인 사업자가 맞을 것 같다, 법인 사업자가 맞을 것 같다 개념 정도는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로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치자. 개인 사업자 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하고 설립 절차가, 그럼 관리가 쉽고 자금 운용 자유롭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요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돌려야 되나?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개념을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드려봤고 장단점 표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나는 개인 사업자 맞는지 법인 사업자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개인 사업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많아지니까 법인은 돌려야 되냐 고민하는 게 법인 전환이에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한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